자, 그러면 그 프린트에 어디를 펴보시냐면 9페이지. 9페이지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 설명하고 합니다. 자, 9페이지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하나는 꼭 나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P가 Q이기 위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이기 위한이라는 요 말이 있으면 요 앞에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왼쪽에 써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이 P고 얘를 만족하는 집합이 Q면 요 집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고 큰 집합이면 조건으로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왼쪽이 크고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면 그래서 작고 큰 집합이면 충분 조건이에요. 작크충. 다음에는 P하고 Q가 있는데 이쪽이 더 컸어요. 크고 작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건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크고 작으면 큰 집합, 작은 집합이면 크작필, 작크충, 크작필 이렇게 돼요. 근데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개가 똑같으면 이게 집합으로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작크충, 작고 크면 충분, 크고 작으면 필요, 크작필.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살표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으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화살표로 따질 때에는 얘가 성립하면은 충분이죠. 그죠? 충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성립하면은 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면은 필요 충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는 꼭 나와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요걸 할 건데 자 1번 합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어렵진 않은데 많이 출제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9페이지. 여기 집합인데 이거 안 받았냐? 아 그래. 자, 9페이지에 보면 x가 1이 아닌 것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가 0이 아닌 거에 대한 무슨 조건이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면 이게 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다가 나오면 아니다를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대우를 써야 돼요. 대우. 이거면 이거다의 대우는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죠. 그래서 얘가 아니다. 1이 아니다의 대우는 x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0이 나겠지. 그죠? 그럼 이게 성립하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근데 거의 이거는 나옵니다. 알았죠? 아니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부정을 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기 위한이 붙어있는 Q가 오른쪽에 써지는 거야. 요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QP 이렇게 바꿀 때가 있어. 그거 잘 보셔야 돼. 이기 위한에다가 밑줄을 쳐야 돼. 여기 있는 요거 앞에 있는 얘가 오른쪽에 쓰는 거야. 이렇게 이기 위한 앞에 있는 게. 자, 그러면 다음 중 이것이 충분 조건인 거. 첫 번째 x하고 y를 더해서 0이 됐어. 그러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충분 조건인가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냐하면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00도 있고 1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 1도 있고 많잖아. 그지? 이건 00 하나라는 거잖아. 왼쪽이 큰 집합이죠? 크자 필요 조건이에요. 그죠? 다음에 2번. xy가 6인 거하고 x는 2이고 y가 3이라는 건 무슨 조건이냐? xy가 6이라는 거는 곱해서 6 되는 거니까 2, 3이 있고 3이가 있고 1, 6이 있고 이렇게 많죠? x가 2고 y가 3인 거는 하나죠. 2, 3? 그러면 이게 더 큰 집합이죠? 크자 필이에요. 3번. a가 b에 포함되면은 a 합집합 b는 b다. 맞아요? 맞나요? 그 옆에다가 하나 적습니다. 뭐를 적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A가 B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A고 얘가 B. A가 이렇게 B에 포함된 거랑 동일한 말은 똑같다는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A하고 B하고를 합해 준 거는 B 되죠. 그죠?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해주면은 A 되죠. 그죠? A에서 B를 빼게 되면은 공집합이 되겠죠? A 차집합은 A 요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이것도 공집합이겠죠?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얘는 다 필충이야. 이거하고 이게 나와도 필충이고 이거하고 이게 나와도 필충이에요. 요거는 다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요거 해당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도 맞고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3번 맞는 거야. 만약에 충분 조건만 되는 걸 골라라면 3번은 아니겠지만 충분 조건인 걸 골라라면 3번도 맞아요. 4번 x는 1이고 x제곱이 x인 거. 그럼 x는 1인 건 1 하나고 x제곱이 x인 거는 x제곱이 x인 거는 0하고 1 두 개잖아요. 여기는 x는 1하고 자크 이게 더 많죠? 충분 조건이에요. 맞아요. 다음에는 5번 x가 0보다 작은 것은 x가 2보다 큰 건 이거 아무 조건도 아니죠? 그죠? 0보다 작은 거하고 2보다 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여기는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오른쪽에 가면은 거기에 2번 있어요. 2번. 자, 2번 하나 봅시다. A제곱이 B제곱하고 같은 것은 A하고 B가 같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무슨 조건인가?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것은 A하고 B가 같은 무슨 조건이냐? 값이나 무슨 조건이냐? 불러봐. 무슨 조건이야?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것은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것은 A하고 B가 같은 무슨 조건인가요? 무슨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지. 왜냐면 A제곱이 B제곱과 같은 거는 A가 B가 돼도 되고 A가 마이너스 B가 돼도 두 가지잖아. 제곱하면 두 개 나오잖아. 얘는 한 개고. 이게 크죠? 크자 필요 조건이에요. 다음에는 A하고 B가 같은 것은 AP하고 BP가 같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무슨 조건인가요? 무슨 조건이죠? A하고 B가 같은 것은 AP하고 BP가 같은 무슨 조건이냐? 얘는 요거 하나죠? 얘는 하나가 아니잖아. 왜냐면 곱해져 있으니까 P가 0인 것도 있죠? 0대도 되잖아. A하고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는 필요 조건, 나는 충분 조건을 찾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이 많이 어렵습니다. 4번이 교과서에 있는데 4번이 조금 어려워요. 5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5번.
자, 3번에 봅시다. 실수 x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충분 조건이면 오른쪽이 큰 집합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p는 뭐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니까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네. 2, 3은 6인가? 아니죠? 5, 1은 5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x-1하고 x-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이죠. 그러면 1하고 5 사이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등호 있으니까 색칠되죠? 1하고 5 사이. 여기가 P야. Q라고 하는 것은 x-의 절대값.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풀어야 돼. 이것이 작거나 같다죠? 그럼 얘는 A인가요? x-2 사이값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X는 A 더하기 2고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겠죠? 지금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쯤이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럼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면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2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돼야 되겠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은 얼마냐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답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하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공통 부분이 나뉘겠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되니까 답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은 3이죠. 알겠죠? 이렇게 범위 갖고 찾는 문제는 워낙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 갖고 찾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5번처럼 1, 2, 3, 4, 5번 중에 찾는 게 나오는 건 거의 무조건 정해졌어. 난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쉬우냐 어려우냐 차이만 결정될 뿐이지 무조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가 그런 뜻이다. 자, 한 장 넘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할게. 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중요한 쪽이에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절대부등식. 자, 요거는 그 옆에 살짝 적어야 됩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상에서 나온 거랑 연결돼서 아주 출제율이 높아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언제나 성립할 수밖에 없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를 알아야 돼. 첫 번째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죠? 어느 거에다가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절대값은. 그리고 그러면 0이 될 때, 여기 0이 될 때가 언제냐? 얘가 0일 때죠? 이 안에가 0이 될 때 0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절대값에다가 만약에 3을 더했어요. 그럼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3을 더하잖아. 그럼 얘는 0보다 무조건 크겠지? 항상 그럴 거 아니야.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이라는 숫자를 더해주면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성립하는 거를. 다음에는 두 번째 루트가 있어요. 루트라는 것이 나타나잖아. 루트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근호를 갖는 것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요게 0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0이 되는 경우에 이거일 때는 이렇게 0이 돼요.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같다라는 건 언제 성립하느냐, 얘가 0 됐을 때죠. 그죠? 이걸 찾는 게 나와. 등호는 같다라고 성립할 때는 얘가 0 될 때예요.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루트가 근호가 있으면 근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호가 있으면 근호 안에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근호가 있잖아요. 근호 여기 x 빼기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근호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이야. 그리고 0이 될 때는 언제야? 얘가 0 될 때죠? x가 1일 때구나. 알았죠? x가 1일 때 얘가 0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리고 근호가 있으면 요 안에 들어있는 값 있잖아요. x 빼기 1은 0보다 큰 값만 해야 돼요. 즉 x가 1보다 큰 값만 쓰는 거야. 만약에 3, 4 이런 건 성립하는데 여기다가 0을 넣는 건 안 돼. 왜? 0 집어넣으면 i가 나오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i라는 걸 다룰 때에는 실수에서는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얘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약속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약속이 되는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약속이 되는 범위를. 그래서 근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는 약속이 생깁니다. 알았죠? 자동적으로 약속이 생겨. x-1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분수꼴이야. 이것도 자동적으로 약속이 있지. 뭐죠?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1은 아니라는 약속이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거야. 안 써도 자동적으로 있는 거야. 이런 약속은. 분수꼴일 때는 분모가 0 되는 건 안 돼.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제곱한 거에다가 어떤 것을 제곱한 거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어떤 것을 제곱한 거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것도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가 0이 될 때죠. 얘가 0이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2를 더했어. 이거는 언제나 0보다 크잖아요. 이거 항상 성립하잖아.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다음에는 어떤 것을 제곱한 거에다가 어떤 것을 제곱했어요. 이것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떤 거를 제곱하고 어떤 걸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죠? 만약에 얘가 0이 될 때는 언제냐?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지. 제곱했으니까 0,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개짜리도 잘 나오고 제곱할 때는 3개짜리까지 나와. 그래서 어떤 거를 제곱하고 어떤 거를 제곱하고 난이도가 높으면 3개짜리까지 나와. 어떤 것을 제곱했어. 이렇게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는 0, 0, 0일 때겠죠. 그래서 3개짜리는 아주 좋아하는 거고 요게 많이 증명됩니다. 나중에. 알았죠? 다음 요 옆에 적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상식적인 선에서 출제를 하니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야. 자, 이걸 잘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만약에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B가 나왔어.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상식적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이 어디가 클까? 왼쪽이 크겠지. 아니 양수하고 양수를 더한 것이
양수 하나짜리보단 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결과적으로는 큰데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요거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요거 보면 아 이게 크겠지. 나중에 보이는 건 그 다음이고 얘가 부등호가 이쪽이 크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루트 A 더하기 루트 B하고 루트 A 더하고 B하고를 따져요. 그럼 어디가 더 클까? 루트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양수 두 개를 더한 거하고 양수 하나짜리잖아. 이거는 루트가 하나짜리잖아. 어디가 더 클 것 같아? 왼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유도는 나중에 합니다. 일단 이쪽이 크다라는 거 정도는 알자 이 말이죠. 세 번째 절대값 A-B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하고를 따지면 어디가 더 클까요? 얘는 양수죠? 양수에서 양수를 뺐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어디가 크냐라고 말한다면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루트 A-B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같은 스타일로 하는 거야. 양수에서 양수를 뺐죠?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나중에 다 증명하라고 나와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 양수하고 양수를 더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양수고 양수죠? 양수하고 양수를 이건 곱했어요. 양수 하나야 그럼. 그죠? 여기 곱한 거야. 이거는 어차피 양수잖아. 무조건. 두 개지 양수가. 이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 왼쪽하고 오른쪽을 따지라고 하면 어디가 더 크냐? 왼쪽이 더 큽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마이너스 AB하고 따지면 이쪽이 더 커요. A 세제곱 더 A제곱 B제곱 C제곱 세 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AB, BC, CA가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따지면 어디가 더 클 거야? 양수잖아 무조건 얘는.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왼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도를 알아두면은 1, 2, 3, 4 다음 중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건 몇 번이냐 그런 거 물을 때 유리한 거야. 증명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이렇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라. 한 장을 넘기면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 가면 13페이지에 가면 거기 적어놨어요. 교과서에 다 있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언제나 성립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1번 요거 써있죠. 그죠? 아 이건 거의 이쪽이 왼쪽이 큰 거야. 2번 얘 써있죠. 그죠? 얘 다 교과서에 있는 거다. 3번 요거 써있을 거야. 그죠? 요거 2번 옆에 그 다음에 4번이 얘가 써있는 거예요. 4번이 얘가 5번이야. 그죠? 다음에는 또 3번에 해당되는 건 이런 거야.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면은 요거는 완전 제곱하니까 A-B의 제곱이잖아요. 아 제곱은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간단하고 애초에 여기다 일부러 써놨잖아. 그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명은 나중이고 어느 쪽이 크다라는 거를 가지고 풀어야 돼. 알았어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쪽이 더 큰 거 같아. 그래야지 큰 거에 작은 걸 빼준단 말이야. 어디가 큰 줄도 모르면 수학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거, 요 정도가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하나 골라라. 이쪽에 다른 게 나와. 그럼 이런 게 나와. 그럼 요거 답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따 하는 거고, 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조금 시각을 넓혀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11페이지 있잖아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있어요. 1번, 2번. 그거 2번에 보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놨죠?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를 뭐. 그 다음에 니은 x세제곱이 0보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지. 난 모르지. 니은은 아니야. 디귿 x절대값 y절대값은 0보다 크다. 맞아? 맞아요? x의 절대값 거기 2번의 디귿에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 0보다 크다 나왔어. 맞아? 맞긴 왜 맞아?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이거 0보다 크고 0보다 큰 거 나오면 크거나 같겠지. 등호가 없는데? 영인교구가 빠졌잖아요. 그렇게 찾아 써주셔야 된다.